안녕하세요. 미드나잇 스토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 홈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홈플러스가 지금 솔직히 망했죠. 이제 언제 문 닫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데, 이게 홈플러스가 망한 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시대적,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이 도래했는데 아직도 그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환이 늦어졌거나 대처를 잘 못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정부 규제로 인해서 대처가 늦어졌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이제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그러니까 오전이라고 해야 되나?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만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24시. 그렇게 된 거랑 또 이제 2주에 한 번씩 주말 휴업을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출이 꺾이게 된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 이제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제동을 거는 건 뭐 방법이 없죠, 솔직히. 이제 또 그 명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대형 유통사들 그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 막 이렇게 출점 제한도 걸어 놓고, 시장이랑 가까운 데선. 근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트 규제를 하는 곳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했던 곳도 있는데, 했던 곳은 다 이제 외국 자본 마트에 다 먹힌 걸로 알고 있어요. 홍콩이나 뭐 그런 데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부 규제가 이제 마트가 힘이 좀 빠졌으면 이제 좀 사라져 줬어야 돼. 그랬으면 홈플러스가 좀 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도 안 풀렸죠, 정부 규제가. 이게 정부 규제랑 또 이게 시너지를 맺은 게 저는 이제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해요. 그 거기 일하시는 분들, 이제 노동조합 가입하신 분들. 제가 막 너무 두서없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봐도, 제가 찍은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점점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홈플러스 노조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색깔이 확실하죠. 예,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노총 소속인데,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제 업무 시간도 풀어주고, 그리고 홈플러스가랑 이마트 같은, 롯데마트 포함해서 대형마트는 그 운영 시간 외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팔아도 이제 서버에서 운영 시간 내에 이제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해놨는데, 법적으로 이제 그걸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제 노조 쪽에서는 그걸 풀게 되면 운영 시간 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휴식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휴식을 보장해 달라고 하고,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어, 그럼 일요일날 쉬는 거 빼고 평일날이라도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조 쪽에서 반대했죠. 우리들 주말을 보호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있고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제 마트 같은 곳은 다 냉정하게 말해서 교대 근무잖아요. 교대 근무. 그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일요일 날 못 쉬는 것도 아니고, 교대하면서 일요일 날 쉴 텐데, 그것도 이제 안 된다고, 주말에 쉰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이 사태가 터지니까 하는 말이 이제 정부에서 살려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 이거를 또 이제 제가 학력이 좀 짧아가지고 정확히 잘 못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댓글로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구독자도 많이 없고 막 라이브를 할 수 있지도 않고 해서 댓글로라도 이제 제가 답글 다 달 테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자본주의에서 나를 고용하는 입장에선 이 고용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려고 고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노동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 환경이 열악했잖아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못 받거나. 그래서 이제 노동단체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큰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노동단체도 컸고, 우리 그 근로나 이런데
그 보장받는 그것도 되게 좋아진 건 인정을 하는데 시대가 변했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했는데 계속 더 요구를 하면 제 생각에는 어 이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이득을 넘어가는 걸 요구하게 되면 고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고용함으로써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 계속 적자가 나게 되면 왜 회사를 운영하겠어요? 회사를 그냥 접고 말지. 이거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긴데 근데 이거를 보면 막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막 노동단체들이 막 시위하잖아요. 막 "살려내라." 막 이러면서 "살려내라." 하면서 누가 이 홈플러스를 인수해 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인수 조건이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인수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노동자 100% 고용. 지금 있는 사람들을 100% 고용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조건이더라고요 그게. 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협상하면서 뭐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강력하게 그걸 요구를 하면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지금도 적자가 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못 하고 있어. 근데 망했어. 홈플러스는 망했어요. 망했는데 새로운 인수자가 구조조정을 하려고 인수를 하고 싶어도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게 그 조건인 거예요. 누가 인수를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깐 진짜 답답한 게 시대를 못 읽는 것도 있어. 정부 규제도 있어. 근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회사 안에 있는 회사 그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우리 회사를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나까지만 괜찮으면 돼라는 것 같아요. 나 있는 동안만 편하면 돼. '아 뭐 적자 나도 우리 회사 크니까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회사 살려내라, 살려내라." 이러는데 그 살려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다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갖고 가라."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뭐 저도 노동자인데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도 동의가 안 가는 거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근데 오해하시는 게 제가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좀 안 좋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스탠스가.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을 일부러 안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상식과 어긋나는 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쪽 일이 자꾸 터지니까 제가 민주당 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인제 제가 또 두서가 없죠. 예.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쌍용 사태처럼 되겠다. 저 언제까지 저거 인제 회사 살려나려고 할 건가.' 그것도 인제 궁금하고 답답하죠. 저희 제가 일하는 쪽도 이제 홈플러스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제가 일하는 곳에 도시가 되게 삭막해 보일 것 같거든요. 밤에 계속 불 밝혀 놓고 좋잖아요. 사람들 와 왕래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근데 그게 없어지면 굉장히 슬플 것 같은데 없어질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 그 민주노총 노조가 정치색을 쪼끔 버리시든가 아니면 같은 정치색이 지금 기득권이니까 기득권 정치잖아요. 여당이잖아요. 협상을 해서 영업 제한이나 이런 걸 좀 풀 수 있는 카드를 쓰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주 짧은 생각으로. 그래서 답답해서 하고 싶은 말 해 봤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